대입연산자. 이미 우리는 대입연산자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대입연산자는 A = B 이런 구문에서처럼 오른쪽에 있는 값, 그걸 R밸류라고 하죠. 이 값을 왼쪽에 있는 L밸류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대입연산자 왼쪽에는 항상 변경할 수 있는 변수가 와야 되죠. 대입연산자 왼쪽에 상수 변수나 값이 올 수는 없습니다. 대입연산자는 이처럼 다른 연산자와 결합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 B, 이거는 A는 A 플러스 B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 B가 1이라면 A는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플러스 A와 같습니다. A 마이너스 = B는 A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B가 1이라면 A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와 동일하죠. 나머지 연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let x 변수를 선언하고 이 x에다가 우리는 10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x 값을 보면 10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11이 되죠. 그래서 x 값을 직접 변경합니다. 다시 x 값에다 10을 주고, 이번엔 x shift = 1 이렇게 주게 되면 왼쪽으로 shift 했으니까 2배가 되죠. 그래서 x 값을 보면은 20이 됩니다. 기타 연산자로 물음표 콜론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교 연산자로 물음표 왼쪽에 비교 표현식이 참이면 물음표 연산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반환하고 거짓이면 콜론 다음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냐, 그렇다면 x를,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x를 반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값을 구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let greeting 해가지고요, equal 안녕, 그다음에 플러스 name 물음표 name 콜론 반가워, 이렇게 했다면은 이 name 변수의 값이 참이면, 그렇다고 하면 이 name 값을 반환해서 안녕 문자열과 결합하는 거고요. 이게 거짓이면은 반가워 문자열과 결합을 하는 거죠. 물음표 2개를 갖는 연산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는 왼쪽 피연산자를 평가해서 null이거나 undefined가 아니면 그 피연산자를 반환하고, null이나 undefined면 오른쪽에 피연산자 값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물음표 2개 있는 연산자로 사용해서 바꿔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 플러스 name 물음표 2개 반가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결 간결해졌죠. 그러니까 name이 null이나 undefined가 아니면 이 name에 있는 값을 안녕과 결합하는 거고, 문자와 결합하는 거고, 이게 null이나 undefined면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반가워 문자열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연산자는 한 행에 여러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 I = 0, j = 0, k = 0 이런 식으로 선언할 때 이 콤마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x에다가 먼저 마이너스 10을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그때는 x 값을, 아니면 마이너스 x 값을 반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짓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식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 값을 반환하는 거죠. 이번에는 let name 이라고 한 변수를 주고 let greeting 라고 한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greeting에다가 안녕 플러스 name 물음표 name 콜론 반가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팅을 보면은 안녕 반가워 이렇게 name이 undefined니까 이쪽에 있는 문자열과 결합을 합니다. 이게 결합이 되는 거죠. 이거를 물음표 2개 있는 연산자로 바꿔보면 greeting 이퀄 안녕 플러스 name 2개 그 다음에 반가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name이 undefined라서 연산자 다음에 있는 반가워를 결합하게 됩니다. 기타 연산자로 타입 오브 연산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모듈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에는 특별히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에 어떤 데이터 타입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매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의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 타입 오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defined 값이면 타입 오브 연산자는 undefined라고 하는 문자열을 반환해 주고요. null이면 object, true 또는 false이면 불리한, 또 숫자값 또는 nan이면 number, 또 big integer 값이면 big int, 문자열이면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해 보면은 let value1 undefined죠. let value2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ype of value1에서 value1의 타입을 봐요. undefined죠. type of value2의 변수의 타입을 보면 number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let result 변수를 선언해주고 result에 type of value1이 number냐? 그렇다면 value1과 value2를 곱한 값을 반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곱하기 연산 실패 문자열을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지금 value1의 타입이 undefined죠.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 실패 문자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value 안에다 2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명령을 실행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value 안의 타입이 넘버이기 때문에 value1과 value2를 곱한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10과 20을 곱해서 200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수 계산을 할 때 마치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더하기 빼기 연산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처럼 이들 연산자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산자 우선순위를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단항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고 사막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콤마 연산자를 빼고 말이죠. 여기까지 연산자 모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